여러분, 아마 다음에 차 바꾸실 때 전기차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있잖아요. 그 전기차의 심장, 바로 배터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거대한 전쟁,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전기차로 통하는 것 같았고 테슬라 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다들 배터리 사업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눈부셨던 낙관론의 한가운데로 지금 아주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이 순식간에 빨간불, 경고등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한국신용평가에서 나온 2026년 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 그리고 신용 전망은 부정적. 이게 바로 지금 배터리 산업이 딱 마주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폭풍의 정체가 뭘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핵심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비우호적이라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금융 쪽에서 쓰는 이 단어는 뭐 조심하세요? 이 정도의 가벼운 경고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자, 이제 성장 파티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생존 게임 시작입니다. 라는 의미의 아주 강력한 적색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보고서는 망설임 없이 딱 한 나라를 지목합니다.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압도적인 힘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의 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요, 그 어마어마한 중국 자기네 나라 시장은 빼고 계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 시장의 38%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아직 한국이 간신히 1등을 지키고는 있지만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CATL, EV, 고션, 이 이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지금 유럽의 심장부에 짓고 있는 공장들 규모를 보세요. 헝가리 한 곳에만 130기가와트시라고요. 이건 그냥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시장에다가 여긴 우리 땅 하고 미리 깃발을 꽂아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지배한다는 건 곧바로 돈으로 이어지죠. 보세요. 중국 주요 기업들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수익성 격차가 그냥 돈 좀 덜 버네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할 총알, 즉 실탄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전기차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한쪽은 쪼그라들고 다른 한쪽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책입니다. 미국은 구매 보조금, 그러니까 당근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반면에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보조금이라는 당근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의 당근이 딱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액공제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무려 54%가 수직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지갑을 닫으니까 소비자들 마음도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 자, 유럽은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회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아예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확 올라가고 2035년이 되면 아예 내연기관차는 팔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든 상관없이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전기차를 팔아야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주거나 더 늘리고 있어요.
결국 강력한 규제라는 채찍과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양손에 들고 전기차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셈이죠. 자, 들어보니까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생명줄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인 갈등입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거죠. 과연 이 ESS가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현실부터 좀 봐야 합니다. 전체 배터리 시장을 100으로 놓으면요.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0% 정도예요. 물론 빠르게 크고는 있지만 80%나 되는 저 거대한 전기차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아직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이 지정학적인 변수가 ESS 시장의 판도를, 아니 어쩌면 배터리 산업 전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2026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무려 48.4%, 거의 50%죠. 이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장사할 생각 마라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떠나야 할 그 거대한 빈자리에 다른 경쟁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단순히 ESS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탈리엄, 디리스킹이라는 말 많이 들리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주 의도적으로 중국을 뺀 배터리 공급망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판에서 중국과 맞붙을 만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진 서방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이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배터리 시장의 미래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 같아요. 오랜 시간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기존의 강자들, 그리고 막강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압도적인 지배 세력 간의 정말 위험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걸린 판도는 단순히 오늘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 한마디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데요. 실적 격차는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돈을 못 버는 게 계속되면 결국 미래 기술 개발에 투자할 힘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재편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움직일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 거대한 전쟁. 과연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아온 기존 강자들의 경험이 이길까요? 아니면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거인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이길까요?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도는 아마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